안녕하세요. 수리논술 오승준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간단한 프로필입니다. 네. 수리논술의 역사 변함없는 리더입니다. 자, 학종이 어렵고, 자, 수능 이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할 수 있는 것은 수리논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수리논술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이고요. 제가 작년 합격생 사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능 국수형 탐구 성적입니다. 자, 연세대 지구 시스템 63265. 네. 안 놀라시네요. 네. 연세대 기계공학 51344. 연세대 천문우주 41143. 연세대 시스템 반도체 81334. 연세대 지능형 반도체 41142. 연세대 산업공학 32344. 한양대 수학교육 61323. 서강대 수학과 61223. 대단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답변이 오늘 좀 적으시네요. 대단하죠? 네. 논술이 없었으면 이 학생들은 정시로 이 대학들을 갈 수가 없었겠죠. 논술 전형이라는 기회를 잘 살린 거죠. 제가 뭐 몇몇 사례만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는 것인데, 네, 이런 성적으로 논술로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기회다. 자,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그럼 이제 어머님들이 다 뭐 영과고 학생들 성적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지금 제가 대부분 일반고 학생으로 뽑았습니다. 성적 사례를. 네, 영과고 학생들은 이제 수능을 준비 안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수능 성적이 의미가 좀 이렇게 소개하는 의미는 좀 없잖아요. 일반고 학생들입니다. 네, 일반고 학생들. 연대가 일반고 학생들이 최종 등록생 기준 일반고 학생들이 영과고 학생보다 많은 건 알고 계시죠? 잘 모르시나요? 이게 설명드릴 게 많은데 오늘 이 입시 파트는 맨 마지막에 도성원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기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입시 파트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도성원 선생님이 해주시기로 하고 저는 이제 제 수업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같은 경우에 영과고 학생들이 최초 합격생에서는 강세지만은 최종 등록생 기준으로는 영과고보다 일반고 학생들의 비율이 더 높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예, 요 학생은 이제 반수생 학생이었습니다. 대학 다니다가 다시 시험을 봐서 네, 연세대 시스템 반도체 합격했습니다. 네. 자, 왜 오승준 수리 논술인가? 네. 합격 수강생, 누적 합격 수강생 2,500명 돌파.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제가 누적 합격생 수 조사하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매년 연세대 논술 20명 이상 합격시키고 있고요. 이제 수리 논술 문제 해결의 9가지 전략, 입결로 검증된 꼼꼼한 대면 첨삭 시스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 누적 합격생 수 이제 조사를 하면서 어떤 제 삶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게 이 숫자가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의 자연계열 학생 수와 비슷합니다. 한 학년에 학생 수와 비슷합니다. 제가 이제 꾸준히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많은 합격생을 배출했다는 거에 제가 저 스스로 감동을 받고 또 삶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네. 첨삭 지도와 학습 관리를 꼼꼼하게 해주는 검증된 논술 수업이다. 뭐 알려져 있는 선생님들은 좀 있겠지만은 첨삭 지도도 다 해주고 학습 관리를 꼼꼼하게 해주는 그런 잘 알려진 선생님 찾다 보면 오승준이 나옵니다. 네. 자, 적중도 높은 핵심 개념 강의. 네. 이제 7월에 시작하는 강의를요, 실전 특강이라고 부르거든요. 저희 학원에서. 자, 실전 특강 11회 강의. 그러니까 연대 시험 거의 전주쯤이었습니다.
요때 제가 그 기대값 분산 구하는 이제 문제를 학생들하고 이제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런 이제 기대값 분산 그 문제가 나왔는데 거의 그 계산해 나가는 풀어 나가는 과정이 거의 뭐 같은 개념의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요거 이제 실전 특강 8회 8회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강의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이제 이차함수가 있고 원이 접하면서 원이 이렇게 이제 접하면서 움직일 때 이 원의 중심의 자취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네. 자, 근데 작년에 실제 연세대에 출제된 문제를 보니까요. 요거 이제 쌍곡선입니다. 이제 쌍곡선인데 이 원이 접하면서 이렇게 움직여요. 그랬을 때 원의 중심의 자취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한 내용과 같은 개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풀었다. 편하게 풀었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산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 이제 공부한 내용이 나와서 잘 풀 수 있었다. 이렇게 많은 학생이 얘기를 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적중도 높은 그러한 개념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근데 이제 적중도가 높은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출제 가능한 개념을 개념 테마별로 꼼꼼히 정리한다. 요게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요. 수리논술에 나올 만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수리논술에 나올 만한 개념이나 테마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게 100개라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한 이제 중요 개념이 100개라고 하면은요. 이게 잘못하면요. 그리고 뭐 연세대 파이널. 그럼 이제 연세대 기출 문제 가지고 좀 풉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다 다루지를 못하고 그냥 몇 개만 다루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수업들이. 뭐 한양대 파이널, 뭐 한양대 대비 수업이다. 고려대 대비 수업이다. 그러면 몇 개만 다루고 이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적중도가 높아지기가 어렵죠. 그냥 그런 문제가 나왔다는 거지 꼭 또 나온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기출 문제는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거랑 같은 개념의 문제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준비를 했지만은 어떤 다른 문제들이 이제 출제될 확률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 논술에 나올 만한 전체 개념들 있지 않습니까? 전체 개념들을 꼼꼼하게 다 정리하면은 여기를 벗어나는 문제가 출제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업의 구체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정확하게 다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제 수업의 이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출제 가능한 개념을 꼼꼼하게 다 정리를 해주는 수업이다. 그래서 적중도가 높은 것이다.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실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수리논술 문제 해결의 전략. 제가 이 수리논술 문제 해결의 9가지 전략을 창시해 가지고요. 이렇게 꾸준히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직접 증명, 간접 증명, 수학적 기납법. 자, 요거는 이제 증명의 논리들입니다. 증명의 논리들이고요. 거꾸로 논증하기, 추측하고 논증하기. 요건 이제 증명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들이고요. 논술은요, 결국은 내가 푼 답을 증명하는 과정이 논술입니다. 논술 답안이라는 거는 내 답에 대한 증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증명의 논리들을 잘 익혀야 된다라는 거고요. 구조로 추론하기는 논술 문제가 이런 게 많습니다. 1번을 이용해서 2번을 풀고 1, 2번을 이용해서 3번을 풀고 그런 걸 연습시켜 주는 게 구조로 추론하기고요. 예를 들어 추론하기는 뭐냐면은 굉장히 추상적인 문제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런 추상적인 문제가 등장했을 때 좀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이해가 되고 거기에서 규칙이 발견이 되면서 문제가 풀려나간다. 그래프와 그림으로 추론한다. 어떤 상황을 그래프로 해석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거고요. 분류하여 분석하기는 그 논술 문제의 굉장히 이제 독특한 유형인데요. 수능과는 조금 다른 유형인데요. 뭐냐면은 수능은 모든 조건이 세팅이 되어 있고 하나의 답을 요구하죠. 근데 논술은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문제를 냅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고 답을 쓸 때 이럴 땐 어떻게 되고 저럴 땐 어떻게 된다. 이렇게 답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분류하여 분석하기예요. 연세대 논술은 분류하여 분석하기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지금까지 최근 10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출제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아이들 많이 연습이 좀 필요하고 연대만 나오는 게 아니고 모든 대학에서 이 분류하여 분석하기 문제는 굉장히 많이 냅니다.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을 구성을 해서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잘 연습을 시켜줘야 된다. 그게 분류하여 분석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앞 글자만 따면요. 직간수, 거추, 그의, 그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노래도 있어요. 직간수, 거추, 그의, 그분이라는 이제 노래가 있는데 요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말려주세요. 자, 아니 어떤 어머님은 막 불러보세요, 불러보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불러볼 뻔했습니다. 자, 요게 아까 말씀드린 그 연세대 기출 문제인데요. 원이 요렇게 이제 접하면서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게 원이 요 위에 있을 때랑요, 아래에 있을 때랑 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분석하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분류하여 분석하기라는 거죠. 이거를 여기 있는 모양 하나만 놓고 풀면은 이쪽에 있을 때를 분석 안 한 거기 때문에 틀리게 돼 있다고요. 이쪽에 있을 땐 어떻고 이쪽에 있을 땐 어떻고 이런 분류하여 분석하기 문제가 연대 논술엔 꼭 나와. 이렇게 생각하고 풀어서 두 가지 경우로 분류해서 다 풀어야 정확하게 딱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분류하여 분석하기 많이 연습을 시켜줘야 된다는 게 이런 문제들 때문이다 라는 거고요. 입결로 검증된 이제 꼼꼼한 대면 첨삭 시스템, 합격하는 논술 답안을 쓰려면요, 어떻게 답안을 써야 되냐면 논리적으로 간결하게 써야 돼요. 자, 막 어설프게 논리도 없이 막 빼먹으면서 푸는 아이들이 있어요. 잡아줘야 돼요. 논리적으로 다 꼼꼼하게 빠진 거 없이 쓸 수 있도록. 자, 근데 잘 쓰려고 하는 학생들이 잘못하면 너무 길게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부족해져요. 그래서 빠짐없이 논리 전개에 빠짐없이 꼼꼼하게 논리를 전개하면서도 간결하게 쓰는 걸 연습을 시켜줘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그럼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뭐 논리적으로 쓰려면 아무래도 길어지고 간결하게 쓰다 보면 뭐가 자꾸 빠지게 되는데 어떻게 쓰라는 거냐? 여기에서 첨삭 지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요런 내용은 써줘야 되고 요런 건 이렇게 길게 안 써도 돼. 자, 이러한 이제 첨삭 지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대면 첨삭의 필요성이 있다. 학생별로. 네. 그래서 대면 첨삭은 이제 합격하는 논술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동시에 1대1 수학 지도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문제를 못 풀었어요. 뭐 틀렸어요. 선생님 설명을 듣고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이 뭔가 학생이 삼수원의 정리를 잘 몰라. 그럼 삼수원의 정리를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적용하는 거야. 수학을 가르치는 겁니다. 단지 쓰기 지도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대면 첨삭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수학 지도를 하고 학습 관리, 공부 잘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Q&A 1대1로 다 봐주기 때문에 사실 그냥 알아서 질문해 그럼 아이들이 질문 잘 안 합니다. 1대1 대면 첨삭을 진행을 하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그러면 그때 이제 또 조금 질문을 하거든요. 그런 이제 Q&A까지 완벽하게 진행이 되려면 1대1 대면 첨삭이 필요하다. 네. 제 수업은요, 한반 정원을 지금 60명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다 첨삭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이제 선생님들이 학생별로 첨삭 담임 선생님, 그러니까 첨삭 담임제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첨삭 담임 선생님을 맡아서 학생들을 1대1 대면 첨삭을 지도를 해 주십니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 박정혜 선생님 수학과 박사 과정 마치신 선생님이시고 우리 박종관 선생님 서울대학교 공대, 이동환 선생님 연세대 공대, 우리 유성민 선생님 지금 영재고반에서 수학 지금 미래탐구에서 강의하고 계신 그런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 1대1 대면 첨삭을 맡아서 이제 진행을 해주시게 되는데 사실 이 선생님들 뭐 대치동 어느 학원에 가서 수리논술 강의를 깔아서 강의를 해도 강의할 수 있는 그러한 스펙과 경험과 실력이 있는 선생님들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좋은 선생님들을 모시고
아이들 1대1 대면 첨삭 지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학생에게 최선을 다하는 관리 시스템이다. 자, 지금 제 수업을 들으려면요, 반드시 진단고사에 응시하셔야 됩니다. 진단고사를 보고 학생에게 적절한 반을 추천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첨삭 선생님들하고 제가 이 학생은 어느 반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추천 의견을 남기면 상담실에서 상담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 의견을 상담실에 전달해서 상담실에서 상담 전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부터 다 1대1 상담을 받으시면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냥 들어오실 수 없고요. 반드시 진단고사에 응시하셔야 됩니다. 시험 범위는 수일, 수투, 미규약, 전범위, 정성평가다. 그러니까 몇 점이니까 어느 반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뭐 수능 성적이라든지 그동안 공부를 한 내용이라든지 미적기하 학통을 어느 정도 공부했냐라든지 이런 거를 다 반영을 해가지고 저희가 설문을 합니다. 학생에게 자신의 이제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다 받아서 정성평가로 종합적으로 이 반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미기학 중에서는 이제 안 배운 그 쪽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안 배운 범위는 안 풀어도 됩니다. 예. 그래서 참여를 해서 어느 반에서 수강하고 어떻게 공부해 나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다 의견을 드립니다. 뭐 가령 기하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학교를 지원을 하는데 기하가 전혀 안 돼 있다. 그러면 여기 일단 안 풀고 그럼 기하를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공부해서 준비를 해 나갈까 이런 식으로 다 저희가 제안을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진단고사를 보고 이제 수강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이제 실전 특강 들어가면서 좀 수강 신청자가 지금 좀 많기 때문에 온라인 등록을 먼저 하시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등록으로 일단 원하시는 반을 수강 신청을 하시면 진단고사 안내가 나가고 진단고사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신청한 반보다 이쪽 반이 더 좋겠다 그러면은 그 상담을 통해서 그러면 이쪽 반으로 이제 듣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제 같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등록 신청을 받고 최종적인 반 선택. 그러니까 등록을 일단 하셨어도 전반을 추천받고 이제 전반 하시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거를 이제 감안을 하시되 좀 이제 상담실의 업무가 지금 과중하기 때문에 일단은 행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학생들이 진단고사를 봐야 되는데 이게 마감될지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한테 이거 빨리 풀어서 내야 돼 그러는데 학생은 좀 이따 풀게 그러면 어머님도 속 타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등록을 먼저 하고 진단고사 해서 상담해서 최종적인 반선택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짠 겁니다. 온라인 등록 먼저 하시면 진단고사 안내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신청하는 수강생 전원 논술 원서 상담이 8월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8월 달, 9월 달에 원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인원까지만 수강생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거보다 더 인원을 많이 받고 상담을 못 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60명, 한 반 60명 정원에 5반을 모집을 해서 300명만 수강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300명 정도까지는 원서 상담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300명까지만 정원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좀 마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300명 신청보다 이제 늦게 신청하시면은 이제 마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신청을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책임감과 진정성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강좌 진행은 3시간 50분 수업에 개념 강의, 실전 논술 강의, 모의 논술 해설, 과제는 복습하기, 풀었는데 잘 못 풀었던 문제 다시 논술하기, 그 다음에 연습 문제를 줍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 풀면서 연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개설하는 반은 Y반과 S반 두 반인데요. Y반은 연대 고려대 반, S반은 연고 한성서 중경 20반입니다. 근데 이제 뭐 Y반이라고 해서 딱 연대고대까지만 대비가 되고 뭐 한양대 대비는 안 되고 성균관대 대비는 안 되고 그런 개념보다는 요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의 레벨을 약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령 나는 연세대만 쓸 거야. 또는 나는 고려대만 쓸 거야. 그럼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상위권 학생이겠죠. 물론 S반도 상위권 반입니다. S반도 상위권 반인데 이제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상위권 반이 Y반이다. 딱 연대고대만 대비되는 게 아니고 뭐 한양대 성균관대 같이 써도 되는데 약간의 실력 차이에 따라서 분반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수능 모의고사 성적 기준으로는 98% 이상이면 Y반, 영과고 학생들은 Y반, 요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외에 이제 연구한 성서 중경시 이렇게 해서 내가 논술을 쓰고 싶다 그러면 S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머님들이 그럼 우리 아이는 Y반이 맞을까요? S반이 맞을까요? 물어보실 수 있는데 어떻게 하시면 되죠? 진단고사에서 말씀드립니다. Y반이 더 좋겠다, S반이 더 좋겠다. 그 다음에 제가 H반 수업은 안 하는데 H반 수업 들으면서 공부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까지 제가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진단고사를 보셔야 돼요. 제 수업을 안 듣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진단고사 보지 마시고 제 수업을 듣고 싶으신 분들이 진단고사를 보시면 되는데 저는 H반을 안 하기 때문에 H반을 추천드리게 되면 이제 다른 선생님을 이제 추천드리게 되는데 사실 이 대치동 학원가에 이 학생은 내 수업을 들으러 온 학생인데 이 선생님 수업을 듣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추천하는 사례를 보셨습니까? 아마 거의 못 보셨을걸요. 저는 이제 학생에게 맞는 반을 추천을 드린다. 그래서 진단고사를 그렇게 진행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